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6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40% 선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커지자 저가 위주의 거래가 일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 이달 4일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허가를 맡아야 하는 해체 공사 대상이 확대되고 안전조치 방안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전국의 7월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져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 규제인 조정 대상 지역 일부 해제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등 주택 분양 시장 위축 현상이 더 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혜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부자가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이 투자에 뛰어드는 행동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가요? 부동산 투자 성공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을 잘 모르신다면 오늘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빠른 해결책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답답한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차윤은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날씨가 좀 습기가 많아서 동남아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또 덥고 습기가 많은 날은 좀 스트레스가 많지요. 이런 날은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책이나 읽던 아니면 그림을 보든 아니면 음악을 듣는 걸로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 스트레스가 좀 쌓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좀 정신세가 맑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맑고 정신이 맑아지면 스트레스가 좀 없겠죠. 그래야 건강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고민이 많고 또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서 걱정이 좀 많아졌습니다. 어떻게든 저는 여러분의 그 고민을 좀 해결시켜 드리면서 해소시켜 주면서 좀 그 긍정적이고 좋은 마인드를 만들어서 같이 건강한 투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특히 부동산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궁금한 부분 해소해 드리고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오늘도 명쾌한 해결책들 함께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해결에 앞서서 꼭꼭 박사 차윤원 대표가 준비한 명강의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과연 지금이 부동산 할 시점이고 때인가 그리고 또 이 지역이 투자할 곳인가 늘 투자할 시기와 지역을 좀 많이 좀 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강의가 좀 짧지만 좀 핵심이 되는 투자의 시기 그리고 또 투자를 할 지역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만 알아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평생 써먹는다면 쉽게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의 의사결정법으로 항상 부동산 투자 시기와 관계없이 또 부동산 투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건 어쩌면은 제가 부동산 투자 우리 시청자님들께 고민 상담 오면 듣고 바로 의사결정을 해드리는 그러한 하나의 툴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고민을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이 두 가지의 의사결정 체계만으로도 투자의 시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투자 지역을 골라내는데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서울은 지금 2대8. 지금의 투자 지역은 어디? 제목은 좀 쉽게 잡았습니다. 그냥 서울이라는 곳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라는 거 하나하고 지금 이 상황이라면 투자 지역은 어디이지? 이런 제목입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이 투자할 시기인지 아닌지 알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냥 쉽게 결정을 해도 또 자산을 불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투자 시기가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투자 지역을 잘 선택한다고 한다면 또 자산 불리기에 남들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다가 또 투자 시기가 좋아지면 내 것도 오르고 남의 것도 오르는 그러한 현상에서 두 번 정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서울이 2대8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지금 현재 2는 투자를 해도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 또는 상승하는 물건이 20%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가격이 내릴 확률, 하락 염려가 있는 그런 지역이 80%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시기죠. 그런데 이 2대8이 형성된 그 기본적인 배경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가격 상승의 부담과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제들이 지금 현재 가장 이 시장에 핵심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규제와 이 대출 규제, 그다음 부동산 규제 이런 것들을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만약에 지속적 영구적으로 가져간다면 이 2대8 분위기는 계속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지속적으로 갈 경우는 경제 침체인 상황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경제 활동을 다 막는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1차적으로 큰 규모 공급을 하고 있는 건설사가 위험해야 되겠죠. 건설사가. 물론 건설사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주택과 아파트 이런 쪽 공급을 주로 했던 회사들이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살 사람이 없을 거고 또 살 사람이 없다라면 시장에 공급할 회사가 없겠죠. 그렇다면 그 많은 인건비와 이런 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잠시 휴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 자체를 느슨하게 낮추어 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지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 침체가 과연 대기업에만 영향을 거냐? 아니겠죠. 뭐 하나의 이삿짐 센터, 도배, 장판, 그리고 또 청소,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 공급되는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나름대로 또 팔아야 될 매매로 따른 부동산 업과 관련된 그 업종이 많이 침체가 되겠죠. 지금 작년과 올해 비교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서 뭐 임대, 전월세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수요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를 떠나서 일이 없어졌죠. 그래서 90% 정도의 일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같이 종사하고 있는 분들 누가 집을 사야 또 이사가 이루어지고 큰 집으로 가야 작은 집을 누군가 채우고 이러한 도미노적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무너지니까 모두가 힘들죠. 그래서 한 경기라는 침체라는 부분, 경기라는 침체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 대기업도 있겠고 자영업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 대기업과 자영업과 부동산 사이에 하고 있는 금융업, 학원, 각종 부가적인 서비스업도 있는데 하나가 무너지면 그만큼 타이어가 작은 바퀴로 돌겠죠. 그럼 경기 침체가 되니까 결국 부동산 규제도 어느 정도 빗장을 풀고 경기 활성화 쪽으로 가는 시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다시 2대8에서 뭐 4대6, 5대5 그러다가 어느 가격이 또 오르게 되면 7대3 또는 8대2 이런 형태로
바뀌겠죠. 그러면 시장의 가격은 서서로 또 올라가거나 또 조정을 받겠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어느 때든 지금 22년이지만 내가 24년이 됐을 때 또는 26년이 됐을 때 내가 이 서 있는 시점에서 나는 지금 어느 때이고 이 지역은 어느 지역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상승하는 시장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주 핀셋처럼 잘 지역 분석을 하셔서 내가 오를 것만 선택하는 20% 내를 찾아가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8대2 오르는 지역이 8이고 떨어지는 지역이 20%라고 한다면 그때는 아주 쉽죠. 아무거나 투자를 하더라도 가격이 상승 지역이니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럴 때는 가격이 또 많이 오르기 때문에 많이 오른다라는 건 다시 최고점에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위험을 해지하는 방법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숫자적으로 한번 재미삼아 한번 그려 보았습니다. 여기 요 숫자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 경험을 직접 해고 왔을 테니까 보시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요 한번 이렇게 굴곡이 있었던 시점이 있죠. 이건 2019년이라고 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가격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을 때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팔 물건이 없어지고 시장에 수요는 많이 있는데 공급, 규제로 인한 자동적으로 나와야 될 물건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20, 21, 22 이렇게 돼서 올라왔죠. 22. 그리고 이 이전으로 또 다시 가서 보시면 2019년 이전에는 2013년, 14년 있었죠. 거의 바닥질 때가 있었고 그다음에 가격이 많이 높았던 2008년이 있었을 겁니다. 2001년에서부터 2008년 사이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죠. 처음 2001년, 2년에는 별로 살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하니까 살 사람은 이 두 명이라면 20%라면 팔 사람들이 80%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격이 좀 다져지고 바닥을 통과하면서 살 수요가 40% 늘어나고 매도는 서서히 60%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가 2007년, 6년, 7년을 거치면서 거품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살 사람들이 80%고 오히려 20%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부르는 게 가볍고 올랐죠. 그러다가 리먼 사태 터지면서 2007년까지 고점을 가다가 2008년 고점 때리면서 이때부터는 가격이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살 사람은 5 이하로 떨어지고 5 이하로 떨어지고 이제 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떨어질 지역이 50%가 넘어가고 오를 지역이 50%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경계심, 두려움, 이제 내가 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전세 수요로 갈아타게 되죠. 그러니까 전세값은 오르고 다시 더 떨어지면 내가 언젠가 좋은 집을 사야지 하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시기가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전세값과 매매가가 얼마 큰 차이가 없으니까 떨어지면 지가 얼마나 떨어지겠어 하면서 전세 갭 투자가 이제 다시 또 성행하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서울도 3천, 4천, 2012년, 2014년 이때는 웬만한 아파트 3억 5천에 3억 2천 이렇게 전세 끼고 사는 시기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올라도 3천 투자해서 2천만 원 올랐어 60% 올랐어 그러니까 다시 또 갭 투자가 늘어나게 되죠. 살 사람들은 6, 7 막 오르다가 또 너무 많이 오르니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좀 규제를 해야 되겠구나. 살 사람은 30% 줄어들고 팔 사람이 70 늘어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보다는 떨어질 기대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우려 대신 당시 한 6개월 정도 조정받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떠한 가격이 오를 때는 수요가 증가할 때 2, 3, 4, 5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비례적 관계로 오르는 것이 아니고 정책과 수요의 변동에 의해서 수요가 1로 늘어났다가 상황이 좋으면 갑자기 6으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7, 8로 바로 건너뛸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묻지마 투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하다.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반응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조금 안 오르다가 푹 튀어서 움직이고 푹 뛰어서 움직이고 그래프를 그려보니 이렇게 그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리고 2022년 드디어 지금 2022년이 됐죠. 이 초기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투자의 열기가 남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종부세 중과와 취득세 중과 이런 부분하고 더 결정타는 대출 규제죠. 대출이 나오질 않습니다. LTV는 살아있지만 DSR을 현격히 내려놓음으로써 2억 이상 대출 받기가 어려운 사양이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더라도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투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고 거래량이 발생되지 않게 되는 거죠. 거기에 취득세 중과라고 하는 보통 1에서 3%의 취득세가 나오는데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8.4%, 3주택자 대해서 12.4%의 취득세가 굉장히 중과가 많이 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부분도 많이 들었고 또 거기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또 그 주택수 배제 부분들을 삭제시킴으로써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내 집 하나 있고 아파트 소형 아파트 또는 다른 소형 주택들을 가지고 월세를 받아서 노후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날벼락 맞은 사람들이 종부세에 지금 현재 시달리면서 두려움에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한시적으로 올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중과해서 일반 과세로 해주고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내년 5월이 9일이 지나면 다시 중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시기에 팔려고 하니 또 역시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질 걸 기대하는 분들이 사지를 않는 거죠. 내년 5월 9일이 지나면 다시 양도세 중과세가 들어가니까 팔 물건. 가장 무서운 게 세금 중에서 가장 무서운 세금이 뭐죠? 아무래도 이 중과가 무서운데 중과가 무서운데 중과가 있는 게 양도세 중과세가 있겠고 종부세 중과세가 있겠고 취득세 종부 중과가 있는데 지금은 양도세 중과가 가장 무섭죠. 그런데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는 일반 과세로 바꿨고 내년에 6월 1일 이후에 발생될 종부세 중과가 무섭고 다시 또 양도세 중과가 다시 부활이 되면 더 무서우니 지금이 팔아야 되는 시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들은 좀 더 기다리자. 지금보다는 내년 3, 4월, 내년 5월 9일까지 9일 이전에는 반드시 다 주택자들이 양도세 무섭고 종부세 무서우니 매물들이 많이 시장에 던져질 거다라고 해서 서로 지금 눈치가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올 초반까지만 해도 5대5 정도의 균형된 시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팔 사람은 팔팔하게도 많고 지금 살 사람들은 20% 정도도 안 되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현재 공급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아니라 제도적 세금에 대한 두려움과 지금 현재 큰 두려움이 생긴 거 있죠. 이자를 지금 많이 올렸잖아요. 작년 8월만 해도 0.05% 기준금리가 0.05%이던 게 지금 1.75에서 지금 2.25%까지 올랐죠. 약 4배 정도가 더 오르다 보니까 두려움이 지금 많죠. 항상 공포 속에서는 매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월 9일까지는 아마도 시장이 많이 어수선할 거고 가격이 내리거나 조정받는 시장이 될 거다. 그렇다면 내년 5월 9일이 지난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 시장에서 물건이
나가고 그럴 건데 또 한 단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내년 5월 9일에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 면제해주고 있는 부분을 1년 더 연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나름대로 또 부동산 시장이 수요 공급으로 인한 그런 불균형으로 인한 시장 흔들림 없을 거라고 보여지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 마냥 내년까지 지켜볼 수 없고 또 양도세 중과에 대한 해제 조치를 1년 더 연장을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 20%는 어떤 지역이 오를 거냐, 그리고 어떤 물건들이 오를 거냐, 이걸 또 사고하면서 오르는 시장을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겠고 내 집 마련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어떤 지역을 선정할 때 이런 20%의 지역이냐 아니냐를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건 저는 너 그리고 다른 타인 모두들은 어떻게 살까를 놓고 많이 고민합니다. 나는 어떤 A, B, C, D 지역이 있는데 A 지역을 봤더니 내가 좋아요. 그런데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친구인 너도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성향을 봤더니 그들도 좋아해요. 이런 지역은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가격이 유지되거나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이런 지역은 명품 주거지이거나 아니면 학군이 좋아지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아주 쌌다가 가격이 상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눠 모두가 좋아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나도 싫고 너도 싫고 모두가 싫어요. 이런 것은 2대 8이니 8대2니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안 되는 지역이에요. 이런 데는 그냥 무조건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거기에서 일을 해야 하거나 하더라도 이런 데는 사지 말아야 되고 이런 데는 임대로 살고 다른 지역 A, B, C 이런 지역으로 하나를 사두고 본인 이런 데서 전세 끼고 하나 사두고 본인 이런 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D 지역을 안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야 될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장점을 키울 능력이 없다면 단점을 제거함으로써 장점만 남게 해서 잘 되는 경우가 있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들이 많이 있으면 단점들이 있는 걸 버림으로써 그나마 장점들이 있는 지역을 찾아가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겠죠. 나는 좋은데 나는 좋은데 친구가 싫어하고 다른 모두가 싫어해요. 이건 나만 좋아하는 것이요. 이런 데는 대부분 산소리, 새소리 나고 공기 좋고 섬이 보이고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가족은 A나 C 지역에 두고 본인이 가서 혼자 살아야 되죠. 근데 꽉 이런 사람이 이렇게 좀 나만 좋고 타인 싫어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걸 이렇게 좀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고집이 억세죠. 그리고 가족을 꼭 끌고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가족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럴 때는 마음을 비우고 나만 좋아하는구나. 그런 경우에는 나 홀로 가서 집을 짓고 혼자 살거나 가족들을 위해서는 좀 더 B와 A와 C 지역에 살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당장은 다 나도 싫어하고 너도 싫어하고 모두가 싫어하는데 이게 바뀌어서 나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타인이 모두가 좋아하는 지역이다. 분명히 이런 데는 재개발, 재건축 또는 다른 건설 호재들로 발생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사람들은 오르고 나만 몰랐구나. 그래서 나는 투자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구나 했을 땐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너무 늦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때가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실력만 갖춘다면 언제든 어느 때든 그때가 투자의 시기인데 내가 투자했을 때 나만 오르면 될 수 있는 지역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우리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의 공부고요. 공부하는 자세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최선을 다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장애물도 있고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애물과 고난을 회피하고
깊이 하고 그리고 나만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항상 부동산 투자의 공부 열의를 갖고 열심히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하면 다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호도 높은 지역을 잘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기르고 또 공부를 꾸준하게 하셔야겠죠. 자, 차인원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속 시원한 해결책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셨는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지금 네. 현재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그 갈아타기 하는 지역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한번 네.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전화했거든요. 자, 그럼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어떤 곳에 어떤 부동산일까요? 저는 신도림동에 있는 그 구로역 앞에 있는 대림 1, 2차 아파트 30평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네. 혹시 한번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음,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네.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향후에 조금 그래도 같이 거주도 하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투자 상승 그런 지역을 네. 좀 선생님께 추천받고 싶은데 네, 뭐 알겠습니다. 향후에 리모델링이라든가 네, 네. 자, 이 이런 상급제로의 이주를 좀 생각하고 네네.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자세한 부분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눠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어렵게 전화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좀 떨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 이렇게 차 TV를 대표 보면은 네, 편하니까 그냥 편하게 네. 동네 옆집에 있는 이웃 아저씨하고 통화한다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네네. 돼요. 네. 지금 남편 직장 위치가 어디예요? 제 남편은 저기 안산입니다. 안산. 네네. 우리 지금 시청자님 직장 위치는요? 저는 부천에 있고요. 부천. 자녀분은요? 다 결혼했습니다. 다 결혼하셔서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럼 위치적으로는 지금 안산과 부천이면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네요. 네네. 네, 그래서 서로 반반, 네네. 그죠? 네네. 그러면 더 좋은 지역으로 좀 살 수 있는 거냐, 요것만 볼 텐데 지금 네네. 현재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라고 했죠? 대림 1, 2차 아파트. 대림 1차요? 네네. 대림 1차 괜찮잖아요. 거기 요즘 요즘 뭐 라이프 미성 재건축 들어갈 거고요. 네네. 여기 딱 하나 안 좋은 게 하나가 지금 이거 미래 부분인데 네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네. 이거 매각하고 열 자금이 얼마 정도 있으세요? 한 3억 정도요. 3억 정도. 네. 그러면은 그냥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거 팔고 어디 살고 싶어요? 그냥 잘 모르겠고 그냥 혹시 광진구 쪽이라든가 아니면 사당동 쪽 예. 아니면 위례 그 신도시 쪽으로 음. 가는 것이 좀 평수를 좀 줄여서라도 가는 것이 향후 제가 예. 참 자, 나을 건지. 예, 지금 그거에 좋습니다. 네네. 예, 지금 자 구로 지금 현 시점에서 구로 이 편한 세상에서 네네. 사당으로 가는 거 네. 상급지입니다. 그 아,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네. 재건축도 있고 앞으로 미래 전도 유망합니다. 그런데 네네. 얼마나 더 오를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겠죠. 그다음 두 번째 네네. 여기서 광진구로 가는 거 네네. 상급지입니다. 네. 그런데 먼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여기 구로에서 지금 위례로 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 예, 현실적으로는 상급지입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말이죠. 네네. 이 편한 세상 그 주변에 여기가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네네. 공구 상가들 막 그 작업하는 네네. 공장들 되게 네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다 없어지고 나면 네네. 지금 거기 옛날부터 지금 거기 개발한다고 하는데 없어지는 네네. 게 아니고 개발해서 아파트 네. 들어오고 업무 시설 들어오고 네네. 편의시설 들어오면
네네. 자, 여기 우리 시청자님이 사는 데하고 위례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좋아 보여요? 저는 아직은 이래가 좋아 보여요. 아직은 위례. 그러니까 지금은 위례가 좋거든요. 네네. 근데 미래 아까 미래 가치도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자, 위례는 다 완성된 도시예요. 네. 이제 버스 트램 오고 네. 위례 신사선 들어오면 여기는 개발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시세도 반영이 돼 있어요. 그죠? 네네. 근데 당장 아까 우리 시청자님이 나 주거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위례가 더 좋아요. 아, 네. 그런데 뭐 아까 뭘 물어보셨죠? 향후. 향후에 그래도, 돈 벌는 것도 생각해봤잖아. 향후 가치. 네. 네, 향후 같이. 향후 네. 가치는 이 동네가 더 높아요. 아, 지금 항상 현재 그렇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요? 예, 예. 저급지가 네네. 땅이 위치는 좋은데 네. 주거 환경이 안 좋아서 저급지였는데 만약에 네. 땅은 좋고 주거 환경이 네. 좋아지면 얘가 더 훨씬 더 많이 오르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신도림이 네. 더 오를 것 같아요. 아, 예, 예. 두 번째, 남편은 안산이고 본인은 부천 쪽이라고 그랬죠. 아, 네네. 그러면 직장을 다닐 때 여기 이 광장동에서 다니려면 퇴사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아, 전 사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네. 거기를 뭐 전세를 낸다든가 월세를 내놓고 네. 또 가까운 직장에서 네. 아이들도 없어야 해서 네. 하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네. 그러면 광장동에 하나 사놓고 본인은 전세나 임대 살겠다. 직장 네, 가까운 네. 데로. 네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굿 아, 아이디어. 네. 광장동은 상급지예요. 지금보다 더 좋은 지역인 건 분명하죠. 네네. 광장동 어떤 거 보셨어요? 현대, 뭐네, 현대요. 극동, 현대. 아니, 현대 그냥 3단지나 5단지? 예, 네, 그렇게 좀 봤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시면 아, 네. 일단 한강변이죠, 그죠? 네네네. 그래서. 극동 재건축 들어갈 거죠. 네네. 이미 다 그 재건축 힐스테이트 재건축해서 새 거죠. 양진, 양초, 뭐 그다음에 광남초 학군 좋죠. 네네. 그다음에 돈이 좀 많이 있으면 극동 광장 극동 가고 싶죠. 네. 예, 그렇다면 조금 부족하다면 현대 3단지, 현대 5단지 아, 네네. 예,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왜 네. 제가 이렇게 지금 상급진이 뭐니 말씀드리냐면 네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급이라고 하니까 뭐 1급이 있고 2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어떤지가 6급지라고 해가지고 6, 5, 4, 3, 2, 1이라고 할게요. 네네. 1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보통 강남이라고 한 1이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 만약에 5급지에 사는 사람이 사모님처럼 여유자금 3억이 더 있어서 앞으로 상급지로 나온다. 그래서 네. 상급지로 나오는 것은 내가 이 집을 팔아서 다른 데다가 뭐 한 게 아니고 돈을 보태서 상급지에 들어오니까 팔아먹은 게 아니죠. 더 네, 좋은 네. 지역으로 온 거니까 여기 있는 5급지를 화채를 시켜서 3억 보태서 더 상급지로 네. 와서 주거환경 좋고 더 가격에서 상승 지역으로 가면 좋잖아요. 네. 그런데 5급지를 팔아가지고 가격도 안 오르는데 이런 데 더 싼 데 가가지고 남는 네. 돈은 다 써버리고 네. 하급지로 내려갔어요. 이건 팔아먹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천자님이 이 편에서 팔고 이쪽 오르는 건 괜찮다. 그리고 네. 저는 상급지로 갈아타는 건데 다만 주거를 하실 때 남편과 본인 출퇴근이 너무 힘드니 한번 고려하시라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저기에 의해서 꼭 굳이 자기 집에 뭐 자기가 산 집 굳이 자기 집에 살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살면서 주거도 편하고 가격도 오른다면 더 좋겠죠. 그렇죠, 이사도 선생님. 여러 번 안 다니면서 돈도 네. 좀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제가 봤을 때는 광장동보다는 사당동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당동에 보면 대림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대림 아파트. 여기는 네네. 재건축 지금 진행하진 않았지만 네. 재건축 예정 아파트로서 가격이 상승 중에 있고요. 네. 안전 진단 통과만 하더라도 가격이 네. 오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직접 거주도 가능하고요. 네. 지금 현재 4호선 타고 남편 신안산선 네. 출퇴근하기 좋겠고 7호선 타고 가면 저쪽에서 1호선 갈아타면 되잖아요. 이 온수에서. 네. 그럼 출퇴근하시기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거성의 적합도와 재건축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사당동으로 갈아타는 게 더 좋겠다. 아, 네. 사당동이 단순히 재건축만 가지고는
가격이 오르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요. 요 사당동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혹시 사당동이 서울 한강 이남에 서울의 네. 중심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죠? 네. 여기 보면은 여기가 강동구예요. 여기 미사가 있는 강동구고요. 네. 여기는 김포공항이 있는 강서구예요. 네. 네. 여기가 한강이고요. 네.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누어 보면 딱 중심부에 어디가 있냐면 사당동과 방배동이 이렇게 있어요. 오히려 강남과 잠실은 서울의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 있어요. 네. 영등포 가까이 있고 위에 용산 가까이 있고 도청 여기 그 도심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사당동에 살면은 중심지가 되는데 앞으로 사당동과 방배동이 계속 이렇게 발전해 간다고 한다면 강남 지금은 사람들이 강남 3구 하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하잖아요. 네네. 네네. 그리고 강남 4구 하면 강동구잖아요. 네. 만약에 사당동이 계속 발전을 하간다면 강남 5구에 같이 들어가 가지고 아, 오히려 발전 성향이 높다. 그래서 10년을 내다본다면 사당동이 더 훨씬 많이 오를 거로 보여집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오르는 여기 자체 재건축도 오르겠지만 또 하나 오르는 요인을 보자면은요. 네. 여기 사당동과 지근에 여기 보면 지근에 여기 서초역 아시죠? 네네. 예, 서초역 보시면 여기 옛날 정보사 부지 있거든요. 정보사령부. 네. 지금 정보사 부지가 지금 토지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지금 공사 중이니까. 아, 네. 그 다음에 강남역과 여기 교대역 사이에 보면 롯데칠성 부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 뭐 공부 많이 하셨네. 롯데칠성 부지가 지구단위 계획안을 통과를 시켜서 여기가 여기 63 빌딩급 이상의 규모,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규모. 삼성동의 GBC라고 하는 그 규모의 급이 하나가 생기는데 롯데 제2의 타워 업무시설만 들어와요. 업무시설만. 아, 네. 여기도 업무시설이죠. 실리콘밸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죠. 네. 강남 많이 비싸고 잠실 많이 비싸니까 다음 갈 데가 어디예요? 방배동과 사당동, 봉천동 이쪽으로 올 걸로 보여져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사당동이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이내에는 가장 가격 상승 여력이 좋다. 그래서 과거에 제2롯데월드 개발하고요. 삼성동의 글로벌 비즈센터 개발로 인해서 그동안 이 강남의 동쪽이 개발되고 가격이 올랐다라면 이제부터는 강남의 서쪽 시대, 이 정보사 부지와 롯데칠성 부지로 개발로 인해서 서쪽 시대가 열릴 거다. 이렇게 보시고 이쪽으로 투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선생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제 그만해요. 목이 아프도록 했고 다음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쉽게 감사합니다. 했으니까 다른 또 두 명의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좋은 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은평구 신축 역세권 아파트에 지금 34평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원리금 상환이 되면서 이제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출을 좀 일부 조금 갚고 네. 나머지 가지고 보유를 하고 이제 전세 놓고 그 금액으로 제가 실거주할 수 있는 투자 가치 있는 데를 갈까 아니면 그냥 아예 매도를 하고 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좀 실거주하면서 나머지는 한두 채 정도 해서 투자를 좀 하는 게 나을지 네.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아파트 이름 알 수 있을까요? 아, 이름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네, 그럼 그럴 것 몇 같아요. 번 출구 정도에 있는지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라 그러셨죠? 몇 번 출구에 가까운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출구에서요? 네. 3번 출구. 네. 자, 신축 아파트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아파트, 여기를 지금 매도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네네. 맞는 건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세한 부분 네. 상담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전세를 네. 놓고 다시 좀 더 투자도 하면서 실거주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네. 좀 더 매각을 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해서 몇 개 한번 더 사보고 싶다 이런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아파트인지 궁금 안 하고요. 네. 팔면은 얼마가 될 건지 하고 전세를 놓으면 얼마가 여유자금이 생기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네, 전세 놓으면은 얼마 정도의 여유자금 생기는 것 같아요? 전세를 놓으면 한 7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일부를 빚을 좀 갚아야 조금 그러니까 여유가 자, 좀 될 것 같아서 7억에서 5억 5천. 네, 제가 네. 그럼 물어볼게요. 시간 관계상 전세가 7억이면 대출 네네. 갖고 하면 내가 5억 5천. 5억 5천이 여유자금이요. 네, 네. 예. 그다음 지금 현재 매도를 하게 되면 대출 갚고 뭐 이런 비용 빼고 나면 얼마가 남을 것 같아요? 뭐 9억 5천 정도? 9억 5천. 예. 거기서 한 10억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몇 식구죠? 식구가 저희가 5이에요. 5식구. 네. 그냥 제가 본 건데요. 네. 전세도 두지 말고 그다음에 매각도 하지 말고 현재는 그냥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5억 전세 5억 5천을 가지고 5식구 가려면은요. 다른 데 가더라도 웬만한 전세가 7, 8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내가 네. 또 돈을 전세 대출 또 빚을 내야 되거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내가 집을 팔아서 5식구가 살 집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30평대로 가야 되잖아요. 네. 아무리 가격이 지금 내렸어도 웬만하면 13억에서 15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럼 또 빚을 내야 돼요. 아니면 제가 실거주 하는 데 있어서 투자 금액을 좀 많이 안 주고 빌라를 갈 생각도 있고요. 예. 네, 공격적으로 한다 하면 반전세까지도 좀 생각을 하는데 너무 무리를 하는 걸까요? 네, 지금 빌라도 웬만하면 방 3개짜리 빌라 네. 얻으려면 조금 그 역세권이나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라도 있는 거 하려면은 방 3개짜리 화장실 2개짜리 하려면 그래도 4, 5억은 넘을 것 같아요. 얼마요? 4, 5억. 아, 네네. 지금 현재 혹시 그 동네에 우리 네. 시청자님이 거기 지금 현재 이제 집을 전세 놓고 전세 살려면 그 동네가 지금 사는 거 가장 편하실 거죠? 아니면은 저는 좀 이제 직장 생각해서 2호선 라인으로 영등포 쪽이나 예. 뭐 그쪽으로 오면 더 사실은 좋기는 좋은데요. 예. 그 영등포 쪽이 은평구보다는 뭐든지 더 비싸요. 전세도 비싸고 매매가도 그렇죠. 비싸요. 지금 네. 저는 뒤로 저쪽에 그 예를 들어서 저 화정이나 일산, 파주 쪽으로 가시는 걸 좀 고민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그렇게 하면은 뭐 금액으로는 제가 사정상 딱 좋긴 한데 네. 제가 강남이 직장이어서 너무 멀게 돼서 그건 생각을 안 좀 되죠. 못 하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냥 사시고 예. 지금 현재 대출을 차라리 이사 비용이라든가 또 우리 중개 수수료 또 이사하려면 중개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비용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네. 차라리 은행에서 이번에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좀 늘려준다고 하니까 네. 대출을 받아서 자녀들 명의로 네. 대출 받아서 바로 사면 돈 안 빌려주거든요. 네. 대출을 받아서 혹시 직장 다니는 자녀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직장 다니는 분한테 아드님한테 돈을 차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네. 직장 다니는 분의 신용대출을 함께 받아가지고 네. 1주택자로 대출을 받으면 네. 대출이 60, 70% 정도 해주거든요. 네. 그렇게 하셔서 투자를 전세 끼고 하던 아니면 그쪽 이 집을 전세 놓고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가던 이렇게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으로 하기에는 버거워서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집이 저는 아파트가 앞으로 보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기 때문에 네. 보유를 하는 게 날지 매도를 하는 게 날지도 고민을 했던 네, 근본적인 시청자님께서 거였거든요. 지금 본인의 아파트는 여기 방송에 지금 말해주고 싶지가 않잖아요. 네. 그 방송은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파트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런 네, 경우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노출이 되지 않는 실제 네. 그 전문가들 한번 부동산 전문가 한 2분이나
가장 네. 중요한 건 자기 일생에 부동산 전문가 3명 정도는 상담 받는 게 되게 좋거든요. 네, 네. 받아보고 나서 그 내 아파트의 전망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 대충 여기 어디 역이라고 그랬죠? 저 불광이랑 그 사이에 있어요. 불광역하고 홍제역 사이. 네, 네. 지금 한 그쪽 아파트들이 대부분 좀 그 라인이에요. 네, 네, 그 올라가지고 한 13억 정도 하거든요. 그 동네가. 예. 네, 그 동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는 가로주택 사업하고 하는 쪽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네. 아파트는 많이 올라가지고 네, 더 네. 오름폭은 지금 현재는 없을 거고 다시 또 오르려면 네. 시간이 조금 다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홍제역 주변과 3호선이 전세도 네. 잘 나가고 그리고 네. 또 강남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네. 웬만하면 거주하시고 자녀명의 네. 투자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 전략에 대해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네, 가지고 있는 빌라의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타임을 좀 알고 싶은데요. 어떤 곳에 부동산 갖고 계신가요? 네, 성동구 마장동 네, 793-22 네. 미성 빌라예요. 여기 지금 보유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을까요? 네네. 어느 정도나 가지고 계셨어요? 한 17년 정도 가지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셨네요. 거주도 직접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 전세 주고 있어요. 임대 주고 계시고 지금 투자 네.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네.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장동 몇 번지라고 그랬죠? 네, 793-22 793-22 네, 미성 빌라. 두성 빌라, 아니, 미성. 미성 빌라. 네, 마장역.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걸 참자는데 혹시 방송 만나 끝나게 돼버리면 네. 좀 더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한번 하시려고 네. 했으면 마장역 몇 번 출구 쪽이죠? 세림 아파트 쪽이에요? 네네, 마장. 거기 마장역 요즘 바로 옆. 3080 하거나 뭐 신속 통화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 동네가. 네. 예. 궁금한 게 빌라를 전망이 있으면 갖고 가겠느냐 안 하겠느냐라잖아요. 네. 예. 지금 세림 아파트 곧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재건축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예. 시청자님 지금 네. 몇 년 보유하셨다고요? 네, 17년 정도. 17년 정도. 네. 예. 앞으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유 오랫동안 하지 마세요. 네. 지금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투자할 때. 그러니까 시청자님 거 지금 이제 팔고 나가면 네. 이제 그때부터 올라. 그러니까 매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겠죠. 예, 매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사근동, 여기 사근초등학교 주변하고 세림 아파트 요 주변은 노후도가 너무 지금 심각해. 지름길도 많고 해가지고 여기는 재개발의 종류에는 가로주택 사업이 있겠고요. 3080 그다음 저기 저기 모아주택 사업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주민들에 의한 주택 재개발 재건축이 있거든요. 네. 이걸 해야만 하고 지금 할 때가 됐어요. 옆에 한양대도 있고 수요도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네. 무조건 보유하시기 바래요. 저희는 네. 참고로 마장역 4번 출구 바로 옆에거든요. 4번 출구 바로 옆에 바로 옆에 100m 정도. 100m. 그래서 혹시 네. 역에 블루엔지 옆에예요. 예, 요 블루엔지 역세권이라 옆에. 예, 4번 만약에 출구. 예. 여기 나오네요. 미성 빌라. 예. 그래 제가 봤을 때 역세권이라 네. 개발에 빠질까봐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구단위 계획이 여기 요 4번 출구, 3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여기 그 블록만 있고요. 네. 뒤에 블록들은 재개발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상업 및 업무 시설이 집중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것은 재개발에 지장 없이 갈 거니까 걱정하셨으면 안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앞에 보면 2번 출구 이쪽 끝에 보면은 뭐 게장 팔고 막 게 무침 조림하는 데 네. 있잖아요. 그쪽이 네. 상업적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번 예,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방송 관계상 여기서 상담 마무리 짓고요.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은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유료 문자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물건 가격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